네, 올해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금융권 수장들이 잇따라 이렇게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5대 시중은행장들로부터 현재 경기 상황과 전망 그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안 취재한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금융권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최대 난제를 어떤 사안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 앞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무역 적자 같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부채 리스크를 가장 큰 난제로 꼽고 있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뭐 대체 연체율이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취약 차주들의 금리 부담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난제로 꼽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KB와 신한 농협은행장의 경우에는 이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은행 건전성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은행장과 우리은행장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금융 부문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금리 상승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염려하고 있다. 직접 5대 시중은행장들의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또 은행장들을 다 취재를 다 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우려가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정점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연체율 자체도 그렇게 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예. 이게 이제 3분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4분기 들어서면서 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5대 신흥은행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대출 연체율을 살펴봤더니 9월보다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0.16%에서 0.19%로 0.03%포인트 올랐고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중소기업, 대기업 대출도 각각 0.06%포인트, 0.05%포인트, 0.01%포인트씩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가 넘으면 위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 이 상승세가 부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좀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은행장들이 바라보는 금리 전망도 궁금합니다. 물론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과 이창용 총재가 결정할 문제겠습니다만 기준금리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은행권에서도 가장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기준금리인데요. 예. 일단은 하나와 우리은행장의 경우에는 현 수준인 3.5% 유지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그 반면에 KB와 신한 같은 경우에는 3.75%까지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 상당히 높았는데 4.0%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 은행장들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리고 하반기에 이 올라간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어느 선에서 과연 결정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예금금리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0에서 20bp 정도 높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3.85에서 3.9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5에서 6%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은행들이 대출 부실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금리 추가 상승을 제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장들 모두 예금과 대출금리가 현 수준보다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출 부실 우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당국의 압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예금금리 5%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 이제 올해 대출 이제 못 갚는 사람들 부실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은행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아무래도 은행들 실적에도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놓은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뭐 대출 연체가 되게 되면은 은행들 부실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 조치는 모든 은행의 공통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은행별로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의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연체 가상금리를 매기는데
여기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3% 이상 연체 가산 금리는 매기지 않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또 못 올리다 보니까 은행들 수익성이 좋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부실화를 줄이기 위한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올해 은행들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상당히 호실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은행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김보미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12조 1,570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은행의 대출 성장은 기업 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3.8% 성장하였습니다. 금리 상승을 반영한 대출 자산 리프라이싱이 꾸준히 진행된 가운데 수익성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와 하지만 올해 업황에 대해서 5대 시중은행장들은 수익성 개선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비이자 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입니다. 주식시장 부진으로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에서 수수료 수익이 줄고 외화증권 등 보유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걸로 본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호실적에 크게 기여했던 예대 마진도 올 들어서 꺾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으로 예대 금리 차가 하락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예대 금리 차 공시를 비롯한 당국의 규제 강화, 예상보다 빠른 은행채 금리 안정화 등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처럼 이자 부문과 비이자 부문 모두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사업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서비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 중이고 하나은행 역시 디지털 인력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MZ, 알파 세대 등으로 고객들이 세분화되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당국의 특별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 점포 영업시간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향후 성장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복합 위기 속에 은행들 경영 환경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은행장들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 은행장들이 꼽은 베스트 투자 전략은 뭘까요? 이게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국채라든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라라는 것이 은행장들의 공통된 솔루션이었는데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인컴 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 상반기에는 이제 끝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는 계속 그 오른 금리로 쭉 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상반기에 채권을 사두게 되면 이자 수익과 또 액면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채권 투자를 늘려라라는 조언이 나왔고 주식과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주식의 경우에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라라는 조언을 해줬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변동 사이클이 큰 만큼 고금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히 하락하지 않겠느냐, 좀 관망하는 전략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